그동안 모르고 있던 색다르고 흥미로운 명절 이야기로 재미와 지혜를 함께 발견해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함께 할까요? 명절에는 이런저런 대화, 토론 혹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역사에서 배우는 토론 잘하는 법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이 요령만 마음에 새겨두고 있으면 적어도 얼굴 붉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자신해 봅니다. 그 명절 때, 특히 선거 앞둔 명절 때는 정말 서로 얼굴 붉히고 많이 힘들어하곤 하는데 오늘 잘 들어봐야겠고요. 그나저나 저는 그 역사 속의 어떤 토론 장면 하면 가끔 드라마에서 보이는 그 어전회의라든가 이런 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뭐 다양한 일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을 하더군요. 그렇죠. 오늘 주제와 관련된 멘토는 세종 임금님. 와, 역시 세종. 세종 임금에게 배우는 첫 번째 토론 비결은 슬쩍 넘어가기입니다. 슬쩍 넘어가기요? 예. 이 채말리를 상대할 때 쓴 방법인데요. 그 한글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죠. 네. 그 세종 임금이 이에 강력하게 반박했는데 알뜰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지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또 임금의 반론에 대해 추가로 채말리가 또 반박을 내놓거든요. 네. 그것도 대답 안 하고 슬쩍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철저하게 너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반박해주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큰 흐름을 타고 유연하게 흘러가라.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거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핵심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토론이 공허해지잖아요. 네. 광해군이 반면교사가 될 만합니다. 네. 과거 시험의 최종 문제인 전시에서 광해군이 나라의 당면 과제에 대한 문제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인재등용, 국론분열, 공납제 등과 관련해서 개선책을 내라 하는 거였는데 네. 수험생이었던 임수경이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나라의 진짜 큰 우환과 조정의 병폐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애월하지 덮어두기만 하고 의논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잠깐만. 저 순간 소름이 돋았는데요. 네. 임금이 문제를 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답한다는 건 이거는 완전 엄청난 도발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당신 문제 출제 잘못했소 이렇게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보면 임수경이 지적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후궁들이 사사로운 청탁을 하는 등 국정에 개입하고요. 네. 언로가 맡기고 공정성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그 사정을 달면 이 시대 김계시란 유명한 궁녀가 있었죠. 이 사람이 이제 매간매직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임수경이 똑바로 지적을 한 거죠. 이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지나치게 직설적인 게 아닐까 좀 무서운 느낌도 드는데 이 답안지를 읽는 그 임금의 얼굴 부르르르 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땠나요? 네. 광해군은 임수경의 과거 합격을 취소시켰습니다. 역시. 예, 그 후에 이제 신하들이 3년 동안 아니되옵니다 하는 상소를 올려서 겨우 합격증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네.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도 소통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많습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사실 그런 신하가 옆에 있어야 되는 게 올바른 조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3년간이나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 했던 신하들도 참 대단하게 다가오네요. 예, 그래서 조선이 돌아갔던 거죠. 네. 참고로 이제 세종 임금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하위지가 과거 시험에서 임금의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에 신하들이 왕을 모욕했다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자 세종이 진노했습니다. 읽어보면 과거를 실체하여 대책을 묻는 것은 장차 바른 말을 숨기지 않는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다. 설령 내가 노여하여 하위지에게 죄 주려고 해도 그대들이 나서서 보호해야 마땅하거늘 도리어 하위지를 탄핵하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야, 박수. 우리가 세종은 역시 세종. 왜 요즘 말로는 갓 세종 막 이런 말도 하는데 정말 여기서도 미담이 또 하나가 나오네요. 이거는 신입사원까지 전부 다 아끼는 그 어떤 CEO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폭력은 웬만한 사람이 갖추기는 힘든 폭력이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세종을 따를 임금이 사실 없죠. 네. 그리고 토론에 또 중요한 게 똥꼬집도 안 됩니다. 똥꼬집. 예, 선조 임금이 그랬습니다. 네. 이분이 지적 호기심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을 불러서 토론을 자주 했는데
토론 따로 실천 따로였습니다. 네. 그래서 김우홍이라는 선비가 손주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글대로 나는 나대로인 병폐가 있다. 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옹고집이면 토론이 무의미하다 이런 거죠. 손자는 역사에 보면 한 번 내린 결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로 이제 똥고집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집이 있다는 게 어떤 때는 뚝심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그 결과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렇게 고집이 세면은 이 토론 자체가 하기 싫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피하죠. 대부분. 그 세종 임금을 보면 특히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태도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네. 맹자에 보면 벗을 사귈 때 나이, 지위, 가문을 내세우지 마라 이런 조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론에 적용하면 나이나 지위 같은 걸 운운하면서 우세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게 되겠죠. 네. 세종이 토론할 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회의에서 이제 세종 임금하고 의견이 일치 안 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전하께서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시니 어찌 신이 조정해서 벼슬을 하겠습니까?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임금이었다면 앞에 나왔던 뭐 광해라든가 광해군이라든가 이렇게 나왔다면 정말 버들버들 떨릴 것 같은데 일단은 세종이라는 것에 약간 좀 안심을 하게 되고 조선시대의 임금과 토론을 하다가 이럴 정도로 나갈 정도라니 뭐 그 자리 현장은 뭐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들어요. 좀 무리를 빚었죠. 네. 자리를 박차고 나간 신하 이름이 고약해였습니다. 잠깐 이름이 고약해요? 예, 고약하죠. 근데 세종은 이 고약해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유가 이렇습니다. 내가 고약해의 무례함을 벌주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내 뜻을 오해하여 과인이 신하가 간언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할까 염려가 된다. 역시 갓 세종. 역시 세종에게는 정말 이런 미담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윗사람과 이야기하고 토론을 할 때 뭐 이런 이야기 들어주긴 하겠어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세종 임금 같은 경우에는 토론장에서 누구든 숨기는 거 없이 마음속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놓게 하는 어떤 매력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토론할 때 반대자를 억압하거나 내쳐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연하게 품으면서 진행해야 전체적 분위기와 내용이 좋아지겠죠. 세종 임금이 바로 그랬습니다. 네. 그 황해정성이 24년간 정성의 자리를 지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의 별명이 임금의 원수였습니다. 양녕대군을 세자 자리에 쫓아낼 때 극구 반대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의정이 된 후에도 세종의 정책에 자주 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배우기로는 조선의 최장수 재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그 별명이 임금의 원수다. 그런데 세종 임금은 오히려 반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옆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인물은 허조였습니다. 허조라는 분이 또 있어요. 예. 별명이 송골매 재상이었는데 네. 바짝 말라서 그 외모도 매섭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지독한 원칙주의자였고요. 이분에 대해서는 세종 임금도 허조는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세종 시대였고요. 예. 야, 고약한 신하, 임금의 원수, 뭐 천하의 고집불통까지 이 조정이 정말 대단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종이 반대 의견을 처리하는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네. 허조가 이렇게 적극적인 반대자 이제 허조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소신이 반대했지만 끝내 전하의 허락을 받지 못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신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만큼 고쳐주셨으니 이제는 시행에도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도 중요한 참고 자료 혹은 보충 자료로 활용했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사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이런 태도가 정말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허조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상의 은총을 만나 간언을 올리면 실천해 주셨고 의견을 말하면 경청해 주시었으니 내 이제 죽지만 여한이 없다.
이때 또 다시 한번 박수가 한번 나오게 됩니다. 네. 세종이라는 임금도 정말 멋진 임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신하 이야기들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네. 신하도 정말 멋지다. 임금과 그렇죠. 신하가 둘 다 멋진 분의 어떤 조화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말을 막 실컷 하고 나면 뭐 토론의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허조가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설핏 드네요. 그렇죠. 행복한 신하 생활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세종 임금님을 롤 모델로 삼는다면 첫째는 반대자를 내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둘째 반대 의견이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셋째 반대자의 말 중에서도 좋은 점은 그래 그 말은 네가 옳다 이렇게 가려서 취해야 됩니다. 네. 특히 명절에는 나이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 세종 임금의 예를 잘 따르면 토론으로 마음에 앙금이 생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종대왕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언제나 세종은 역시 위대했다. 세종은 못하는 게 없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곤 하는데 혹시 김광원 기자님 조사를 하다가 세종 이건 별로였어 이런 건 혹시 없었습니까? 사람이 좀 흠결도 있어야 되잖아요.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건강관리를 좀 못하셨어요.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다면서요? 예. 그거 빼고는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야, 알면 알수록 멋진 임금 세종. 우리 결론이 또 이렇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조유수님께서요. 세종은 정말 공명정대하고 멋진 분이셨네요. 고기와 책을 정말 좋아하셨던 서민을 위한 세종. 최고의 왕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남겨오셨습니다. 세종은 역시 대단했습니다. 그런 임금, 그런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좀 많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재미있게 또 대화하고 서로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토론하는 법에 대해서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역사를 통해 알려줬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절 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그 말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화살이 되기도 하고 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꽃잎이라든가 꽃차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서로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로교통공단 TVN 30분 교통정보 살펴볼게요. 대전 시내와 고속도로 교통시죠.